네, 오늘은 희망의 등불이라는 단어를 한번 선택해 보았습니다. 왜 희망의 등불이라고 선택했는지 한번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살다 보면 갑작스런 질환을 선고받기도 하죠. 건강검진에서 발견되기도 하고 몸이 안 좋아서 갑자기 실려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서서히 진행되는 만성 질환에 노출되었다가 점점 많이 아파지기도 하죠. 저에게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상당수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아플 줄은 몰랐다. 나 정말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분들. 또 어떤 분들은 뭐 다들 아프시니까 아플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빨리 그때가 올 줄은 몰랐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이라는 거 잘 아시죠? 기대 수명이 한국의 기대 수명이 82세, 건강 수명은 64세밖에 안 된대요. 80세는 이제 평균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런 것이니까 100세를 넘게 사시는 분도 계시고 또 60을 못 사시는 분도 계시고 100세를 살더라도 생애 마지막 17.5년은 병으로 골고루 한다. 이게 조금 이제 비참한 인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대의학이 현실을 보면 완치가 어려운 질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증상만 가볍게 완화시키면서 그냥 근근히 살아가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정말 삶의 질이 떨어지는 심각한 질병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질병을 앓고 계십니까? 저도 꼭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아플 줄은 몰랐다. 갑작스럽게 저도 암 선고를 받고 수술한 사람이라 혹시 그러한 중병을 앓고 계신 분들의 심정을 이제는 의사로서도 이해하지만 인간적으로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없던 질병도 늘어나죠. 요즘 불면증이나 우울증도 많이 늘어나는데요. 자가면역 질환도 많이 늘어나고 큰 병이 없는 분이라 할지라도 골골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어지럽고 피로하고 두통, 우울하고 탈진 상태, 근육통으로 항상 고생하시는 분들 빈맥 환자도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명의라고 알려진 대학병원의 유명한 교수님한테 가면 다 나을 걸로 생각을 하죠. 이제 시간 지나 보면 시간, 돈만 날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걱정, 염려, 자포자기 이렇게 빠지게 되고 뭐 인생이란 그런 것이지 뭐 하고 살기도 하죠. 오래 살면 참 좋겠지만 저는 이렇게는 안 살고 싶습니다. 이런 삶을 좀 안 살았으면 그래서 의사이지만 이렇게 글리코 영양소에 관심을 갖고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겪어보고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 합니다. 지난주 아내를 암으로 잃은 지인을 만났는데 아내가 마지막 수개월간 많이 아파했다고 합니다. 암으로 죽는 것도 슬픈데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그냥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기도 했나 봅니다. 암 환자의 통증은 대부분 암세포가 장기나 신경뼈를 침범하여 발생하고 또 이렇게 수술 항암요법 방사선 치료로 통증이 생길 수도 있는데 암과 직접 관련이 없는 두통, 근육통, 욕창으로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수액 치료를 받는 암 환자들이 통증이 줄어든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세포가 살아가는 간질액이 들어있는 근육이 바짝 마르면 통증이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근육 경련을 일으켜가지고 막 엎혀서 오는 환자를 보면요. 근육이 바짝 말라서 경련을 하고 있는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만성 질환에 대해 누구를 신뢰하시나요? 대형 병원의 유명 인기 의사? 당연하죠. 의학적인 검증이 됐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또 먹고 효과를 봤다고 하는 신뢰할 만한 지인, 그 사람이 눈으로 낫는 것을 눈으로 봤으니 안 믿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점에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대형 병원의 유명 인기 의사인데 자신이 먹고 효과를 봤다고 주장하는 의사를 만나시면 신뢰가 좀 가지 않을까요? 저는 이 수행요법이나 글리코 영양소를 알게 된 게 대전 엑스포네과 오용 원장님 덕분이었습니다. 이분도 한국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또 한 분의 소개해드리면 잃어버린 영양소란 책을 지은 스티븐 뉴전트 박사인데요. 이게 메나테크 회사의 사이언스 헬스 부분 최고 책임자로 있으신데 작년에 여러 학문 분야가 관련된 동의 집단의 세계 탑 100 의사로 선정이 되신 분이십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의사는 이분이 아니고 바로 이분입니다. 벤 카슨 박사. 존스 홉킨스 병원 최연소 소아신경과장이자 1987년 세계 최초로 샴쌍둥이 분리수술의 성공의 명성을 떨친 분이시죠. 이분이 글리코 영양소를 저보다도 더 이렇게 찬양하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을 했더라고요. 그 이유가 보니까 미 대선 후보로 공화당 후보로 같이 나왔다가 이분이 이제 후보로 되셨고 이분은 이제 장관으로 발탁이 되더라고요. 이분에 관한 영화를 제가 최근에 봤어요. 그래서 엄청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간략하게 좀 잠시 오늘 하루의 피로를 풀 겸 영화 잠깐 같이 보십시다. 샴쌍둥이라는 것은 이렇게 머리가 붙어있는 두 아기죠. 완전 두 인격체입니다. 머리만 붙어있지. 이걸 어떻게 떼줄까요? 이렇게 두 인격체예요. 얘는 엄마를 보고 얘는 아빠를 보고. 그래서 이 샴쌍둥이 분리를 최초 성공해가지고 수많은 의대생들의 방에 이 포스터가 걸리게 만든 이 분이신데 어린 시절에는 이 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걔는 몇 개 맞았니? 없어요. 그래서 애들이 웃고 엄마가 아주 훌륭한 엄마였더라고요. 아주 확신을 심어주죠. 넌 똑똑한 애다. 노력을 하지 않았을 뿐이야. 근데 이 엄마가 글을 못 읽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자기한테 영향을 받을까 봐 염려를 많이 해서 가장 반기는 일은 이렇게 학자들의 집을 청소하면서 이렇게 대리 만족을 하는 것이죠. 부엌바닥도 아주 과인하게 잘 열심히 닦고. 물어보죠. 교수님, 여기 책 다 읽으셨어요? 거의요. 이 말에 충격을 받고 집으로 가서 너희들 일주일에 2권씩 책을 읽으라고 하는 거죠. 왜 TV 시간을 낭비하냐. 그 시간에 책을 읽으면 커서 너희가 TV에 나오게 될 거야. 이렇게 해서 벤이 손에 책을 들게 됐고 마침내 종교 수석이 됩니다. 근데 백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버지가 없다는 이유로 무시를 당하죠.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을 겪게 됩니다. 예일대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레지던트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차별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네 의견 따위는 필요 없네. 무시하는 거죠. 그 어느 날 신경외과 의사가 모두 컨퍼런스를 갔어요. 당직 의사는 연락이 안 되고 어떡합니까? 목숨은 살려야죠 하고 직원들이 설득하니까 수술을 합니다. 수술했는데 수술 마친 다음 날 병원장님 당장 사무실에 오래요. 자네 이 환자가 죽었다면 자네 인생은 끝이었어. 하지만 대단한 솜씨였네. 이후 큰 인정을 받으면서 레지던트 과정을 마칩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아내가 유산을 합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피부는 이불을 감싸지면서 어린 생명들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자신의 세부 분과를 소아신경외과로 전화하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발작을 하며 모든 병원에서 고개를 젓은 한 소녀의 간질 증상을 완벽하게 치료합니다. 그래서 유명해지죠. 떨리지 않는 손이라는 별명과 33세의 나이로 최연소 신경외과장이 됩니다. 근데 어느 날 독일의 아까 샴쌍둥이 부모가 연락이 와서 수술 좀 해주십시오. 조건은 두 아이를 다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을 걸고 사정을 합니다. 과장이 이거 빨리 수술해야 되는데 언제 할 건가? 아직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무슨 방법을? 아무도 성공 못한 이유가 바로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형의 집에 머물렀던 어머니가 벤에게 찾아와서 또 격려를 하죠. 훌륭한 엄마입니다. 훌륭한 엄마 밑에 훌륭한 자식이 있는 거죠. 한국이 잘 발전하는 것은 저는 훌륭한 어머니들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어머니 너머로 보이던 수도꼭지를 보고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치료를 일으키는 수도꼭지를 잠궈야 하는데 그건 바로 심장입니다.
뇌에 영향을 주지 않는 1시간 동안 심장을 멈추게 하고 주요 수술한 뒤 다시 심장을 뛰게 해서 출혈을 줄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1987년 9월 5일 오전 7시 수술을 감행합니다. 두 팀이 한 조가 되어서 수술을 합니다. 22시간이 지나서야 수술이 끝났는데요. 엄마와 아빠를 만나러 갑니다. 자, 두 아이 다 살았을까요? 한 아이만 살았을까요? 두 아이 다 죽었을까요? 어느 애부터 보시겠어요? 부모는 눈물을 터뜨리죠.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태어나 처음으로 각자의 자리를 가진 두 아이를 바라보면서 기쁨을 누리려 합니다. 그러면서 이 벤 박사가 수많은 언론 프리 속에 성공하죠. 불우한 환경을 딛고 최고의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 강의 요점이 이겁니다. 이제 좀 편하게 사려나 했는데 인생이라는 게 참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전립선 암 선고를 받았을 때 깊은 절망에 빠졌었다고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우리도 만일 6.25 전쟁 이후 베이비붐 시대에 태어나서 열심히 살아오면서 이제 겨우 살만해졌는데 이런 암 선고나 받고 하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좌절감을 느끼겠죠. 이분도 처음에 방광이 커서 몇 시간이고 수술해도 화장실 안 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시계를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형외과 과장을 찾아가서 검사를 했는데 다음날 수술실에 이제 검사 결과를 전화가 온 거죠. 크기가 큰 악성 종양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수술 중인데 마음을 가다듬고 수술을 끝냈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다 그렇죠. 암 선고 받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어쩌면 나를 죽일 수도 있는 병이라는 사실도 있고 다른 곳으로 전이되었는지 알기 위해서 MRI 검사를 했는데 MRI 기계를 나오면서 아무 이상 없습니다라고 말해주기를 바랬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사무실로 가서 판독장치 필름을 꼈더니 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암이 척추를 타고 전이되어 있었다. 만약 우리가 암이 발견됐다고 했는데 종합검사를 더 정밀검사를 해보니까 여기저기 다 퍼졌습니다. 수술을 못하겠습니다. 이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이분은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언론 보도가 전 세계로 빠지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다양한 제품을 보내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약초, 허브, 과일, 알약, 종류들, 티, 주스 등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였는데 가게를 차려도 될 정도로 했다고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저분만큼 유명하셔서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처럼 유명한 사람은 아니더라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아마 주변에 사랑하는 염려를 나타내는 분들로부터 건강이 좋다는 각종 음식, 누가 먹고 좋아졌다는 각종 영양제나 치료법들을 듣게 되셨을 것입니다. 근데 한 환자의 아버지가 혹시 글리코 영양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글리코 영양소라는 단어는 알았지만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자, 오늘 드디어 이 자리에 처음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이 글리코 영양소에 대해서 이제 듣게 되셨습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부디 좋은 의학 정보를 들어보시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레지 맥다니엘 박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글리코 영양소의 가능성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누고 처방전과 함께 글리코 제품을 보내주는 것을 섭취하기 시작했는데 3주도 안 돼서 증상이 없어지기 시작하더랍니다. 아까 증상이 있었죠. 소변을 못 참고 화장실 가고 했던 증상들. 너무 놀랐다는 것이죠. 그러나서 3주 만에 이렇게 증상이 없어지면 수술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머리를 만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글리코 영양소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도 이제 공부 좀 해보십시다. 글리코 영양소가 무엇입니까? 당 영양소라고 하는데요. 글리코라는 말이 당분을 나타내는 그리스, 글리코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원래 탄수화물, 당은 에너지 공급원으로 생각을 했었죠. 피곤한데 당 떨어졌나? 이렇게 에너지를 생각했었는데 의학이 발전하면서 그 많은 200가지 탄수화물 중에 세포의 구조와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당이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걸 연구한 학문을 당생물학 이렇게 부릅니다.
구글에 당생물학을 치면 글리코믹스라고 치면 어마어마한 논문이 나올 것입니다. 당생물학이 발전하게 된 것은 이 당사슬의 발견인데요. 예전에는 세포가 둥그랬지만 전자현미경이 개발되면서 요 털 같은 게 보인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과학자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연구를 했습니다. 뭐가 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TV에도 아주 많이 회자가 됐던 90년도 초에 성분 질량 분석기가 등장해서 이 세포 표면에 있는 이 당사슬의 8가지 필수당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세포, 우리 몸에 100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100조 개의 세포에 붙어있는 당사슬을 연구했더니 건강한 세포에는 각 세포마다 10만 개씩 당사슬이 붙어있고 현대인은 4, 5만 개, 환자는 1, 2명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성분 분석해 보니까 이러한 8가지 성분으로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자, 보시죠. 뇌도 이 8가지 성분으로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막 배열되어 있는 것. 콩팥, 간, 폐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도대체 이게 중요하구나. 얼마나 중요할까?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유전자 연구, 지놈이란 말이 유전자 연구잖아요. 이렇게 많이 연구하고 있었는데 이 덕분에 요새 머리카락 하나만 보내면 정말 몇 시간이면 친자 확인도 가능한 세상이 된 것이죠. 그러나 글리코 학문 연구가 이 유전자 연구 못지않게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보시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최첨단 현대의학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당사슬하는 역할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3가지가 요약된 게 이 슬라이드입니다. 하나는 세포와 세포 사이에 흐르는 혈액 또는 체액 속에서 각종 영양소, 호르몬, 미네랄, 비타민 등 인지하는 기능을 한다는 거. 두 번째, 면역작용인데 이 바이러스나 독소나 박테리아 같은 세균들을 만나서 면역작용을 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가 생체 정보를 교환하는 건데 이 세포와 이 세포끼리 이 당사슬을 통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합니다. 암세포가 나타나면 우리 암세포 죽이는 마크로파지 보내자. 적은 적군이야 아군이야. 이런 식으로 인지를 하는 것이죠. 생체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죠. 이 의학이 발전하면서 MIT 공대에서는 세계를 바꿀 10대 혁신 기술로 글리코믹스를 선정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2006년 뉴턴 과학지에서는 지놈을 벗어난 생명의 형상의 열쇠로 당사슬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안테나가 없는 세포가 암으로 발전한다네 하는 한국의 각종 기사들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선모가 없어진 안테나 같이 생긴 당사슬이 없어진 세포는 주변 세포와 신호 교환을 하지 못해 쉽게 암세포로 변한다고 2007년 동아사이언스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이 미국 국립과학원이라는 곳은 아주 보수적인 의사단체이고 아주 저명한 단체인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겠죠.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그래서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이 책을 발표했습니다. Transforming Glycoscience라고 저는 이걸 온라인 자료로 다 가지고 조금씩 읽어보고 있습니다. 주요 당사슬이 없으면 사망한다. 모든 질환은 당사슬이 관여하고 암도 당사슬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본문을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Every disease that affects human significantly involve glycans. 그러니까 인간에게 중대하게 병을 일으키는 모든 질환. 여러분들은 어떤 병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모든 병 전부 다 글리칸, 당사슬이 관여하고 있다고 미국 국립과학원에서 공식 발표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당 영양소는 공식 의학적인 영양소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걸 누가 번역을 해놨는데 그대로 제가 실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질환은 당사슬이 관여한다. 염증, 인플라메이션. 인플라메이션이 뭐냐면요. 당뇨병, 암, 관절염, 천식, 심장병, 전염병 등 여러 질병들이 병리학적 발전은 염증으로 시작한다. 글리칸, 당사슬은 여러 단계에서 이 염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가 이 3.11 페이지의 주요 내용입니다.
2017년 4월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에서는 모든 주요 질병은 당사를 직접 관련한다고 비슷한 발표를 하였습니다. 1990년 하퍼 생화학 교과서에서는 이 당 영양소 발견을 수록했는데요. 자연계에 200여 개의 단당류가 있지만 인체는 8가지의 당이 당 단백질의 당사에서 발견된다고 공식 교과서에 문헌을 올렸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논문도 믿지만 그러나 그걸 검증한 다음에 심사숙고해서 교과서에 올라간 논문을 신뢰합니다. 나머지는 그냥 초록을 낼 수도 있겠죠. 자기 생각으로. 우리 교과서에 올라오면 일단 그건 검증된 것인데 교과서에 올라온 것이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책에 제가 한 페이지를 잘 찍었습니다. 이렇게. 이 8가지가 하퍼 생활 교과서에 수록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의학을 연구하고 돈을 벌려고 떼돈을 벌려고 발악을 하고 있죠. 최근에 이 주사를 누가 저에게 보여주더라고요. 이아르필프린 방광염에 치료하는 주사라고 저보고 써보라고 가져왔어요. 뭔가 봤더니 놀라운 말을 발견했습니다. 방광상피세포에 글라이코스 아미노글라이칸 계급층이 손상이 빈번하고 재발스 문제를 야기하는데 이 다양한 원인이 방광염이 손상된 계급층의 일시적 수복을 한다. 이게 당사슬이거든요. 보실까요? 이게 세포 표면에 있는 당사슬의 프로테오글리칸이죠. 이게 단백 다당인데 이게 당사슬입니다. 이렇게 단백 다당 중에 글리코당, 아미노당, 글라이크당이 2개 당이 반복적으로 연결된 걸 개그라고 부르는데 요걸 회복시키는 주사가 나왔다는 것이죠. 사용법도 복잡한데요. 이렇게 방광을 보면 건강한 당사슬이 쫙 끼어 있는 방광은 염증이 생기지 않죠. 이게 손상되면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은 주사제를 요도를 통해서 집어넣는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복잡한 치료하지 않아도 되는데 라고 제가 그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걸 보여줬죠. 단당류를 직접 보충해 주는 것이 유익하다는 증거가 있다. 하퍼의 교과서 내용. 자, 생각해 보십시오. 글리코 영양소를 입으로 섭취하면 방광에도 당사슬이 생깁니다. 폐에도 생기고 심장에도 생기고 간에도 생기고 근육에도 생깁니다. 그게 좋겠습니까? 요도를 통해서 방광만 좋아지는 그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방광이 안 좋으신 분들이 과연 다른 장기들은 건강하실까? 이 생각을 하면서 차라리 나는 이걸 먹고 온몸에 당사슬을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자,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원리들을 설명하면서 이분이 면역체계는 암세포를 발견하고 그것을 없애는 것이라고. 매일 우리 몸에서 암세포가 생겨나는데 건강한 면역체를 가지고 있으면 암세포를 인식하고 없앤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분은 아까 수술 안 하고 싶어 했잖아요. 근데 제가 쭉 이분의 기사를 하다가 이 메나테크 회사를 공격하는 아주 비난하는 거짓 비난하는 사람들을 기사를 봤는데 벤카슨 박사도 결국 수술 받았다고 비난하는 글을 봤습니다.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보았겠죠? 왜 수술 받으셨어요? 벤카슨 박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의사라는 점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수술하지 않고 영양요법으로 치료를 한다면 많은 사람이 제 사례를 따라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영양요법을 쓰다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이 생기면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스티븐 유전트 박사 수십 년의 경험한 제안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 말이 맞습니다. 이상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건강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먹는 용량이 있습니다. 증상은 있지만 생명을 이어갈 정도는 아니라고 믿는 사람이 먹는 용량이 달라요. 생명 유지를 위해 투병 중에 있는 사람이 용량이 다릅니다. 우리가 쓰는 항생제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슈프락산 항생제인데 세픽심으로 체중 킬로그램당 1.5, 3mg 1일 2에 경구 투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증 또는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1회 체중 킬로그램당 6mg 1.5보다는 4배고 3mm보다는 2배를 투여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연령,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용량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될 사람이 이렇게 해놓고 나는 먹어서 죽었어요. 이분만 먹고 죽었어요. 이 말을
듣고 싶지 않았겠죠. 이분은 정말 사려 깊은 의사입니다. 그리고 영양제로 분류되어 있긴 합니다. 이게. 그렇지만 당사슬을 만드는 원료를 충분히 공급해주는 의미로 용량을 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분이 아까 충격을 받다고 했죠. 척추 전이된 것 같다고. 그런데 다시 정밀검사를 했더니 전이성 암이 아니라고. 암덩어리는 전립선에 1mm 이하였고 다른 곳으로 퍼지지 않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었답니다. 너무 다행이죠. 이렇게 훌륭한 분이 빨리 돌아가시면 좀 아깝죠. 지금은 완치되었다고 합니다. 자, 설령 암이 전이되었다고 하십시다. 그런 비참한 상황이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충분한 양의 글루코 영양소를 복용하면 몸 전체 컨디션이 좋아지기 때문에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아까 3주도 안 돼서 증상이 없어졌다는데 3주도 안 돼서 암세포가 없어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신에 글리코 당사실이 생기면서 컨디션이 좋아진 것을 느꼈던 것이죠. 그러면서 꾸준히 몇 년 복용하고 지금 완치됐다는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 자기만 낫고 나면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변 아픈 분들이 알려줘야 합니다. 왜? 우리 주변에는 서로 끈끈한 정을 맺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 친족들, 친구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의학 전문가들 그룹은 무언가를 이해시키기 어려운 그룹입니다. 의사들이 문제가 아니라 의학기관들이 문제라는 것이죠. 현 상황을 유지하는 의학기관들이 문제인데 1990년 메아테크에서 이 교과서에 이게 실리자마자 희한하게 동시에 엠브로토스라는 당영양소 특허가 물건이 나왔습니다. 물질이. 많은 제약회사들이 이 메아테크 회사를 없애려고 시도했습니다. 영양제인데 의약품인 것처럼 의사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연다고 고발을 했습니다. 영양소인데 왜 특허를 내어서 자기들만 만들어 파냐고 고소를 했습니다. 저 메아테크가 패소했고 엄청난 벌금을 물었습니다. 그러다 6년 만에 승소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줄기차게 발전해 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다른 회사 특허 제품을 언급하려고 하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자 필수 영양소를 파는 회사가 있다 하십시다. 전 세계에 정말 수십만 개 회사가 있겠죠. 새롭게 추가된 영양소가 있기 있어요. 자기 회사는 없습니다. 이 말을 할까요? 안 하죠. 그래서 빨리빨리 알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제약회사에서 자기들이 팔 수도 없는 것을 자기들은 주사를 만들어서 팔려고 하는데 알릴까요? 알리지 말라고 난리인데 이거 치료됐다 말만 하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우리끼리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것이죠. 공식 석상에서는 저도 이게 치료되네 어쩌네 이 말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글루코 영양소가 집으로 말하면 기초인데 기초를 팔 수가 없어요. 재료가 없어. 기초 만들려면 집 좀 지으려는데 글루코 영양소 주세요. 그건 없는데요. 말하기엔 낫겠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거 필요 없어요. 이것만 드세요 하고 기둥만 세우는 영양소만 팔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알고 있죠. 그게 아닌데. 글루코 영양소가 기초와 같은 것인데.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전에 취급했던 세계에서 한 유명한 영양소 회사가 있어요. 아주 좋은 제품들을 만들어 팝니다. 천연 영양소로. 제가 글루코 영양소로 갈아타고 다 철수시켰어요. 그랬더니 자기들도 당 영양소를 만들기 시작한대요. 한 개 만들었다 보여주었는데 메아테크 제품과는 비교도 안 되는 성분들이었고 가격도 고가였습니다. 의학기관들은 사업이 안 되면 싫어하죠. 근데 이분 말이 재밌어요. 의사들은 그것에 큰 상관하지 않는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의사들은 의대에서 영양학을 공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생소하죠, 영양학이. 20, 30년 전만 해도 밥만 잘 먹으면 되지 무슨 영양제, 무슨 오메가3, 무슨 비타민 이렇게 했어요. 지금도요. 영양학을 공부하는 의사들은 뭐 굳이 그렇게 영양제를 이렇게 고농도로 먹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공부도 안 해놓고 그 해로운 거 아니야? 걱정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공부하지 않은 사람 걱정이 되겠죠. 해롭지 않을까? 영양제인데 자기 말 맞다나 영양제인데 뭐 얼마나 해로우면 얼마나 해롭겠습니까? 의사들은 항상 환자들을 낫게 하는 것에는 어떤 것인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요거 사실입니다.
이건 제가 의사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건 사실입니다. 저도 통증 치료를 잘하는 의사가 되고 싶어서 수십 년간 여러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 기능성 통증. 근육을 이렇게 짜고 있으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잠을 못 자죠. 이걸 치료해 주려고 예를 썼는데요. 제가 학생 때 무릎이 아파서 신경외과에서 뼈주사를 맞으며 사시던 어머니셨어요. 나중에는 무릎이 괴물처럼 변하면서 걷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의사가 되었을 때 그게 스테로이드였구나. 스테로이드를 관절에 반복적으로 주사할 때 부작용이 어떤 것인지 저는 어머니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의사가 되면 저 주사를 조심스럽게 써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카이로프락틱, 근육 자극 치료, 인대 증식 치료, 근육 신경 치료 이런 것들을 해오고 이것도 또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양소를 또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통합기능학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한계가 있는데 어느 날 오영 원장님의 수액요법을 받아보고 또 그리코 영양소를 보고 나서 정말 좋은 치료구나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에는요. 그리코 영양소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코 영양소 효과를 높여주는 수액치료와 통사적 방법의 통증치료를 병행할 때 가장 효과가 좋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대 여자 환자 현재 그리코 영양소를 복용 중이신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수액도 맞고 허리 다리가 너무 아파서 무릎을 못 꿇으니까 통증 치료도 경험하고 계시는데 지난주 길을 걷다가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골반과 허벅지 안쪽이 아파서 119를 부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마침 지나가듯이 정말 고마운 분이 부축해 주면서 혹시 고관절이 아프시나? 나도 고관절이 아파가지고 치료했는데 하고 물어보면서 동정심을 나타내가지고 집에까지 갔다 옵니다. 무슨 문제였을까요? 무엇 때문에 갑자기 골반과 허벅지가 아파서 119를 부를 정도였을까요? 정말 고관절 문제였을까요? 저에게 오셨습니다. 원장님 나 죽다 살아났어요. 어디가 아프셨는데요? 여기가 아팠고 여기가 아팠어요. 여기도 아팠어요. 정말 고관절일까? 사타구니 근육 문제일까요? 엎드리라고 겨우 침대에 엎드려서 여기를 눌러봤는데 흉추 11, 12, 요추 1번이 손도 못 대게 아파합니다. 여기서는 이 신경이 나오거든요. 이 신경이 나와서 엉덩이와 고관절과 허벅지로 갑니다. 이 신경을 누르니까 119를 부려야 될 정도로 꼼짝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구나 하고 속으로 쾌재를 부리면서 이 포도당 주사 액으로 세포가 먹고 사는 액으로 거기를 풀어주었습니다. 바로 고관절 통증이 사라졌어요. 만지지도 않았어요. 저는. 놀라운 눈으로 쳐다보고 이번 주 궁금했어요. 지난 주와 이번 주는 어떠시나 했는데 고관절 엉덩이 허벅지는 지금도 안 아프다. 근데 무릎 치료를 그때 제가 안 해드렸거든요. 무릎 치료 해달라고 해서 그것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근육이 안 좋으시니까 영양소 좀 더 많이 드세요 했더니 안 그래도 더 많이 드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수박 탕통 사오셔서 금년에 처음으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0년 전부터는 자율신경계 치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율신경계 지배를 받지 않는 장기는 없습니다. 대수열, 수천 년을 내려온 한방에서의 침자리인데요. 현대의학에서는 자율신경을 해부학적으로 밝혀내었습니다. 자율신경이 엄청난 역할을 하는 건데요. 척추 주위 심부 근육들이 과긴장이나 단축으로 자율신경계 중 교감신경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요즘은 저는 세포 간질에게 마련한 식생활, 약물, 스트레스, 당 영양소 부족 등이 이런 척추 주위 심부 근육들의 과긴장이나 단축을 일으켜서 수많은 자율신경병을 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수족냉증, 원인모를 천식, 기침, 화병, 가슴납당, 비염, 안구건조증, 편두통, 텐스엘보, 염소식도염, 불면 이런 것들이 요 마른 근육들의 간질력을 충분히 넣은 뒤 손으로 직접 풀어주거나 충분한 간질력 성분의 수용을 보충해주면 효과가 빨리 생기는 걸 보고 이것이구나. 이것들이 이게 근육을 말려가지고 이렇게 생기는 거라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60대 여자 환자분이 코로나 이후 한 달 이상 기침이 끊어지지 않아서 오셨습니다. 상부흉추와 중부흉추에서 기관지에 폐로 가는 자율신경 근육을 살짝만 누르는데도 몸부림을 칩니다. 너무 아프다고. 포도당 주사로 촉촉하게 한 뒤에 살살 풀어준 뒤에 수액 치료하고 기관을 시켰는데 주사 한 방에 나았다고. 주변에 고생하는 사람들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코로나 후유증 앓고 계신 분들 여러분이 다녀가십니다. 레이너 주근같이 피가 안 통하는 자율신경병도
치료하면은 이렇게 좋아져요. 자, 그리고 제가 수액치료를 하는데 이렇게 우리 몸에 관절액이 바짝 마르는 상황에서 충분한 양의 전해질과 아미노산, 비타민, 포도당 이걸 넣어주면 촉촉해지면서 자율신경들이 풀어지는 것이죠. 왜 근육이 마르냐? 요거 오영 원장님 유튜브를 보면은 정말 상세하게 여러 개를 해주시죠. 자꾸 보시면 좋겠습니다. 간간한 국물을 안 마시고 맹물 많이 마시고 커피, 카페인, 운동도 과로, 사우나, 조교, 선풍기 사용, 옷을 얇게 입는 습관들을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 해주면 사람들이 잘 안 믿어하죠. 정말 이렇게 커피가 안 좋은 거예요. 네, 하루에 커피 3잔 마시면 매일 소주 한 병을 먹고 이뇨작용의 혈액량이 감소해서 근육이 뭉치게 됩니다. 한번 믿어지지 않으시면 한번 테스트 해보십시오. 기존 상식과 잘 안 믿어지겠지만 한번 커피 끊어보시고 이 식생활대로 생활해 보시면 건강이 많이 좋아지실 것입니다. 의사들은 정확한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도록 교육받습니다. 이중맹건법 아주 좋아하죠. 의사도 모르고 환자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약을 먹여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통계가 잘 나오면 일반화되는 것이죠. 메나테크는 1994년에 설립되었더라고요. 1999년에 나스닥에 엠텍스라는 이름으로 상장되어 있던 것도 제가 확인했습니다. 25년 이상 총 143개 특허를 받았고 계속 추론 중인데 이중맹검 위약 대조 연구를 포함해서 17가지 인간 임상을 연구 중입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런 논문도 나오더라고요. 2019년 논문인데 엠브로토스가 마라톤 선수의 침 면역에 미치는 영향 이런 논문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의학기관들은 아픈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한 번의 사례가 있으면 현상이 됩니다. 브로시딩즈라고 메나테크에서 이것을 했습니다. 8년간 75만 명 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약회사에서 이걸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양제인데 왜 임상 실험을 하냐고.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합니다. 현실이 무섭습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환자들이 치료해서 개선된 상황. 여기 우울증, 불안 반응도 기승기능이 개선된다고 되어 있죠.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이 완화된다는 이런 수많은 사례를 특허 낼 때 같이 제출했던 자료들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우리가 식사를 통해 필요한 구성 요소를 잘 섭취하는지를 봐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칼로리를 많이 먹으니까 살이 찌니까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밥만 먹으면 돼.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좋은 재료들을 먹어야 되죠. 이거 먹으면 살이 찌면 건강한 것입니까? 배가 나오면 사장입니까? 사장님?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커피 많이 먹으면 좋습니까? 멋있습니까? 커피 먹고 탁 핸드폰 보고 있으면 멋있나요? 멋있죠. 사실 멋은 있어요. 근데 건강에는 안 좋아요. 요 음료수 먹고 싶죠. 저도 요 좋아하는 것도 많이 있네요. 이게 말이 건강식품 같지 과일 조금 넣어놓고 전부 다 설탕물 이런 것들이죠. 요즘은 카페에 가면 이게 카페인지 빵집인지 모르겠어요. 빵을 마시는 거 많이 팔아야 카페에 손님이 많이 온답니다. 전부 다 설탕 성분입니다. 맥주. 얼른 넘어갑시다. 이것은. 네, 이렇게 단 걸 많이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서 인슐린이 분비돼야 되는 빨간불이 켜지고 인슐린이 분비되면 순간 또 저혈당이 와서 또 빨간불이 켜지고 그러면 단 거 또 찾게 돼서 단 거 먹으면 또 빨간불이 켜지고 이거 악순환이 되는 건데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서 혈관이 수축되고 근육병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드시면. 네. 자꾸 보지 맙시다. 밥 먹고 싶으시니까. 자, 그래서 그럼 우리 식사에는 왜 당 영양소가 없느냐? 아니에요. 옛날에 있었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영양소. 원래 없던 영양소가 아니라 있다가 잃어버린 영양소. 옛날에는 다 이렇게 먹었던 거랍니다. 근데 비료, 농약, 공해 이렇게 모든 과일들이 1년 내내 먹어요. 근데 비닐하우스 키우니까 햇볕을 못 본 과일들. 요 토마토도 덜 익은 것을 먹어요. 제가 아직 토마토 좀 아껴 먹는 토마토가 하나 있는데 지지난주에 어떤 단골 환자분이 바로 따온 노지 토마토 한 박스를 주셨어요. 빨간 사과.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지금 아껴 먹고 있는데 지금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그 마트에서 산 토마토는 맛이 없어서 제가 설탕을 뿌려서 먹습니다. 이건 설탕 안 뿌려도 돼요. 너무 맛있어요. 통조림. 잘 익은 것은 새가 먹어버린다는 거죠. 통조림. 맨날 방부제 하나 넣고.
그래서 50년도에 이만큼 먹었던 걸 지금은 이렇게 많이 먹어야 됩니다. 이거 하루 3끼 이렇게 드시겠어요? 그래서 이 당 영양소를 잃어버렸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좋은 당 영양소를 사서 먹을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물 사서 먹었나요? 지금은 물이 휘발유보다 비싸잖아요. 그런 시대가 된 것처럼 이제 영양소도 사서 먹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이런 것은 먹어서는 안 돼. 안 돼. 흡수가 안 돼. 그래서 새롭게 추가된 그리고 영양소, 특히 요거에 관심을 가지고 꼭 많이 먹도록 하십시다. 다행히 이 제품이 나와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지금부터 이제 마지막으로 만성질환에서 회복된 44세 여자 환자분이 있는데 2021년 여름경에 다음과 같은 질환을 호소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직접 글을 써서 편지를 보내온 것을 제가 정리해봤는데 제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이 병, 어릴 적부터 단순한 입안염증이 아닌 조금만 피곤하면 한 개가 대여섯까지 늘어나고 한두 개는 새끼 손톱만 반만해질 때까지 커지고 피까지 나야 끝났어요. 우우. 알보칠, 약을 발라도 시작되면 2주 이상 지속. 그래서 이 병이 보이면 무서울 정도. 그리고 시작 후 이 병이 아예 안 난 건 아니지만 작년 6월 시작부터 이달까지 2번인가 났었는데 2, 3일 안에 초기 크기 한 개에서 끝난 걸 보고 저도 놀람. 붓기.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늘 부어서 깍지를 껴보면 간염을 회복을 했는데 몸이 붓기 시작한 때부터 늘 두꺼운 장갑을 낀 것처럼 부어서 오후 늦게 정도 돼야 반 정도 빠지고 팔꿈치를 쭉 펴지 못할 정도로 뼈마디들이 멍든 것처럼 아팠어요. 저리기도 자주 저려서 손을 만세했다가 다시 내렸다를 반복하는 일이 잦았지만 풀리지는 않더라고요. 다리와 발목이 친정맘 말론 만삭대처럼 퉁퉁 부었다고. 워낙 하체 비만이 있긴 한데 비정상적으로 발바닥까지 부어서 걸으면 발바닥이 아파서 가다가 섰다가 다시 걷고 했었어요. 그리고 후 그전과 수면 시간은 큰 차이가 없는데 일 특성상 작업량이 많을 땐 새벽 3, 4시에 자는 일이 일수. 현재는 아침에도 깍지를 끼는 습관이 있는데 손가락이 예전처럼 서로 뼈가 닿는 느낌으로 붓기가 없어져서 편해요. 전에 부을 땐 손바닥도 아팠거든요. 샤워할 때 발목, 발, 다리 등 얼마나 부었나 체크했는데 특별히 자극이 많아 오래 서 있었을 때 일반적인 붓기 말고는 뼈가 느껴져요. 호흡, 그리고 전 숨쉬기 힘들어 답답해서 수시로 문을 열고 가슴을 치는 등의 행동으로 또 해소되지 않음. 10발자국만 걸어도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해요. 주변 가족들 말. 클리크 후 우선 점차 순환이 되며 붓기가 빠지며 호흡이 원활해졌고 숨이 가빠지거나 답답함 해소. 현재는 아들이 더 자주 문을 여네요. 답답하다고. 아들한테 물어보니 엄마 숨 쉬는 게 바뀌었다고 해요. 체중 감량. 먹는 양에 비해 기초대사량이 높아 살이 잘 안 찌는 체질이고 좀 찌더라도 1, 2주 만에 금세 빼던 체질이었는데 3년 전 스트레스 과다에 식사 불규칙, 만성 피로 등이 겹쳐 살과 붓기로 20kg 이상이 갑자기 찐 뒤로는 한 달 내내 저녁은 안 먹고 평소 식사도 소식했으면 또 100g도 안 빠지는 걸 보고 완전 좌절. 이런 적이 없어 더 좌절. 글리코크린 처음 3주에 7 내지 8kg 빠진 걸 보고 완전 놀랐어요. 그리고 현재 3번째 클린을 진행하며 눈바디까지 좋아지고 잘 먹는다 해도 전체는 안 묻는 걸 보고 아직도 신기함. 코로나로 10년간 했던 에어로빅을 쉬기 시작해서 지금은 이렇다 할 운동도 안 하는데 감량이 잘 돼요. 편두통. 이건 설동호 원장님 주사 치료 덕분인 것 같아요. 여기 머리에 올라가는 신경을 누르고 있는 근육을 제가 세포 간지대으로 풀어주었습니다. 이렇게. 현재 이 환자는 먹던 모든 정신과약을 끊었고 날씬해졌고 몸이 안 아파졌고 안 붓고 입병이 안 생기고 활력이 생겼고 이번 달 새로운 가게로 확장 이전하였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주십시다. 이분을 위해서. 네, 자 간단한 복습하겠습니다. 자, 우린 누구를 믿고 치료법을 선택할 것입니까? 벤카슨 박사. 이 정도면 신뢰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이걸 먹고 암이 완치됐다는데 이분도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이분도 17년간 흔들림 없이 그리코 영양소를 기반으로 환자를 치료하고 계시는데 이분도 16년간 글루코 영양소를 권유하고 계십니다. 저도 이제 이 영양소를 먹게 된 지 1년 반밖에 안 됐지만 저와 가족들이 먹고 건강해지고 환자들을 치료할 때도 그리코 영양소를 먹는 사람이 이 영양소를 안 먹고 통증 치료나 수액 치료만 받는 사람보다 그 치료 결과가 너무 탁월해서 열심히 그리코 영양소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코 영양소는 믿을만 한 것입니까? 이 회사는 믿을만 합니까? 일단 미국 국립과학원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주요 당사슬이었으면 사망한다. 모든 질환은 당사슬이 관여한다. 브루스링지에서 8년간 75만 명 임상을 하였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병들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회사는 지금 엠텍스라는 주식으로 미국에서 상장되어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리크 영양소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내가 좀 건강해질 수 있겠구나 하고 희망이 생겼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런 희망이, 이런 절망이 아니라 희망. 그리고 영양소는 희망의 등불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희망의 등불 그리고 영양소를 좀 더 공부하시고 체험하셔서 행복하고 건강한 여생을 즐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